똑똑한 사람만이 천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재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보시는 분은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할지 모르죠. 오직 여러분만이 그 기회를 얻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천재가 되신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출판사 필름에서 25년 1월 22일 발행된 천재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재적인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일반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한 끗 차이였습니다. 책에서는 10가지를 말해주지만 이를 묶어서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것을 표현했고 실천했던 사람. 누구나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이나 성공 지표보다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천재들의 시작이었던 거죠. 나도 하는데 사실 나도? 천재들은 마음 챙김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전기작가 윌터 아이작슨에게 이렇게 말했죠. 조용히 앉아서 관찰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보인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 더 나빠질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때 더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직관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된다.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순간 광대한 시야를 갖게 된다.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잡스가 말하듯이 명상은 질주하는 생각들을 잠재우고 창의적인 무의식의 고요한 지혜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정신과 의사 노먼 로젠탈은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보고 새로운 방향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세계와 자신을 혁신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말했습니다. DJ이자 음반 발매 가수인 모비는 명상을 수련한 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소음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창의성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 로젠탈에게 명상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순수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두려움을 없애고 창작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게 해준다. 명상을 하면 창작을 하는 이유가 더 솔직하고 즐겁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살아가고 있죠. 이건 반박할 수 없기도 한데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6분 30초마다 자신의 기기를 확인합니다. 하루에 150번 정도 확인하는 셈이죠. 저는 한 500번 하는 것 같은데요. MRI 연구를 통해 본 두뇌 변화에서 강박적인 인터넷 이용자와 마약 중독자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24시간 동안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과 약이나 담배를 끊은 중독자들 사이에 비슷한 금단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행한 이 연구는 페이스북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두뇌의 주요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회로는 코카인이나 다른 마약을 흡입했을 때도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기기를 이용할 때 두뇌가 얻는 피드백은 고도의 강화 자극이 되죠. 한마디로 스마트폰 때문에 주의가 계속 분산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분산하는 일상적인 자극이 아무리 작더라도 계속 누적되면 우리의 창의성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두뇌가 다양한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아이디어를 부화시키려면 두뇌도 쉬어야 합니다. 일종의 휴지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창의적 역량이 스마트 기기의 유혹에 저항하는 저항 능력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도 천재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말이죠. 특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방법 말이죠. 예술가들과 삶의 질을 개선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명상이 됩니다. 이 명상? 고작?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명상은 자신이 필요하고 원할 때 더 유연하게 내면 세계와 주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명상 혹은 마음 챙김이 핵심적인 주의 실행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 치료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가 있는 성인의 인지 통제력을 높여 충동성과 부주의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하기 위해 능숙한 명상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명상 훈련만으로 정신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8주 과정을 이수한 명상 초보자와 한 달간의 명상 수행 과정을 이수한 숙련된 명상가를 대상으로 더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했더니 주의력의 세 가지 측면인 정신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특정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고 제한하는 능력과 경쟁적인 여러 반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이 밝혀집니다. 즉 숙련가나 초보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려면 자세를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다 아니라 그냥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요. 내면에 집중하는 방법조차 모를 땐 그냥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혹은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지 안 될지 등을요. 그러면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혹은 무수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경험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명상에 빠져들게 되면 1분이 10분이 되실 겁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자세히 소개한 영상도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김주환님의 내면 소통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명상이 주는 장점 덕분에 요즘 명상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명상의 전통적인 목적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이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의 목적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공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공상을 하며 상상력을 펼칠 때 영감을 얻었던 적이 많았던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만든 미야모토 시게루는 놀이를 통해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실용적인 것은 무엇이든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을 하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은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즉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빠져서 하고 있을 때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두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몰입이 가능하게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의 뇌는 아마도 즐기는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 영혼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지 모르죠. 한편 설계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마음 방랑에 할애한다. 마음 방랑이란 이른바 그냥 공상하는 겁니다. 47%면 인생의 절반인데 왜 우리는 인생 절반을 공상을 하며 지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그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공상이라는 활동 자체가 우리의 내적 자아와 더 가까워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내면과 대화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과 대화하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마냥 공상만 하는 것보단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즉 자신의 내면 의식을 살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유를 굳이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 연습해봐도 이유를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명상도 하다 보면 공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는 그 공상들을 싹 비웠을 때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거기에서 사는 공상을 합니다. 실제로 전 그렇게 해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기도 했고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많은 이미지들이 남아있지만 제가 만든 마인드 무비를 보며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상을 하게끔 우리가 설계되어 있다면 자신의 미래를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공상은 힘의 원천이 됩니다. 심리학자 제롬 싱어는 공상이 적절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수행하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상, 상상, 판타지가 창의성, 스토리텔링, 심지어 만족 지연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죠. 만족 지연 능력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는 보상 심리를 매우 빠르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대부분 자아 성찰 시간이 주어지면 미래지향적 평양으로 알려진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즉 사고 자체가 자연스럽게 미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미래의 시나리오 중 다수는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욕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들 말이죠. 그것들이 곧 공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명상을 통해 얻게 된 만족 지연 능력이 쓸모 있게 되는 거죠. 공상은 결국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 욕구들이 가득 찬 미래로 이어지고 그 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니까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을 혹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천재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게 된 거죠. 자신의 내면에서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목표였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그림이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내면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천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가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삶이 훨씬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놀이가 됐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도와주는 마음 챙김은 삶과 예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이지만 꿈을 꾸고 공상에 빠지고 자유롭게 떠돌 수 있는 마음의 공간도 확보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역사상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스터데이입니다. 때는 1964년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밤에 꾸었던 꿈에 기초해 이 곡을 씁니다.